한약재 감별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그동안에 한의신문에 연재했던 한약재 감별 정보 한약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약재 상태 감별 부분을 요약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약재는 폐모입니다. 폐모는 신롱 본초경에서부터 기록된 사용 기록이 아주 오래된 약재입니다. 그 약의 모양이 조개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폐모라는 이름이 됐고요. 약용 부위는 인경 부위입니다. 그 한의학적인 효능 중에서 성질이 차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담을 없애는 청화 열담약에 속하는 약재입니다. 기원에 보면은 이제 절폐모가 있고요. 천폐모가 있고 그렇습니다. 뒤쪽에서 이제 평폐모도 나옵니다만 그래서 대표적으로 절폐모, 프리틸리아 든벌지 종류인데 절폐모에는 대폐가 있고 주폐가 있고 절폐편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폐는 성장 발육이 왕성해서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심알을 제거한 것이고요. 주폐는 이제 작아서 심알을 제거하지 않은 걸 주폐라고 하고 절폐편은 요거를 이제 자른 거를 절폐편이라고 합니다. 천폐모라고 할 때 천은 알다시피 사천성에서 대표적인 보지약재로 할 때 천자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천폐모라고 하는 종류는 요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권엽폐모는 또 대표적인 이름으로 천폐모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모두 다 사천 지역에서 나는 대표적인 종으로 학술적으로는 모두 다 천폐모라고 합니다. 성상에 따라서 송폐와 청폐를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청폐라고 하는 것은 사천 지역에 청천이라는 종래가 있는데 이 청천이라는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난다 그래서 청폐라고 했고요. 송폐는 또 역시 사천 지역의 송반이라는 지역에 대표적으로 많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다 모두 다 사천 지역에 자생하는 약재로서 나중에 청폐와 송폐는 모양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형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틸리아 시로사 권엽폐모가 이제 결과적으로 청폐를 설명하는 것이 되고요. 암자폐모와 감숙폐모가 송폐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사사폐모 같은 경우는 모양이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송폐에 천폐에 학술적으로는 들어 있습니다만은 보통 포함을 안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기타 종류의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북 지역이죠. 함경도 지역하고 중국의 경우에 중국의 동북 지역에 발생하는 평폐 우슈리엔시스가 있고요. 폐모가 워낙 고가이고 중국에서 소비량이 많다 보니까 중국의 그 넓은 땅에서 나오는 프리틸리아 속에 속하는 그 식물의 인경이 폐모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등록되고 또 그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약재이기 때문에 그거가 실제 원래 전통적으로 사용됐던 천폐모보다 훨씬 효력이 탁월하다는 그런 학술 보고까지 만들면서 다양한 폐모 종류가 중국에서 유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강 지역에서는 신강 폐모가 있고요. 이폐모가 있고 호북 지역에 호북 폐모, 태백 지역에 태백 폐모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토폐모라고 그래 가지고요. 완전히 식물 자체가 다른 식물인데 원래 정확한 이름은 가폐모죠. 가폐모인데 토폐모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청열해독약으로 효력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토폐모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폐모의 수요량이 많다는 이야기죠. 절폐모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남부지방에서 재배했고 현재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절강성이 대표적인 산지에서 그래서 절폐모라는 이름이 붙었지요. 우리나라와 기후 조건이 가장 비슷한 지역이 대표적으로 중국에서는 절강성이잖아요. 따라서 이 절폐모는 한국과 중국에 고루 분포하는 그런
페모 종류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천페모 아까 4종입니다. 네 종류에 보던 천페모 종류는 중국의 사천성 고산 지역이죠. 해발 2,800에서 4,700m 정도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걸로 모두 천페모라고 합니다. 평페모는 한국의 중북부 한경도 지역하고 중국의 동북지방이 주된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적인 효력에서 이제 처방에서 이렇게 앞에다 절자, 편자를 붙이질 않아서 그러는데요. 절페모와 천페모는 약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절페모는 상대적으로 사성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천페는 미한, 한해서 이거 비교해 보면 기미를 정리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윤폐작용이 있다 그래서 상대적인 보성을, 그러니까 몸의 가래를 제거하는, 담을 제거하는 혈액에서도 상대적인 환자의 상대적인 실증과 상대적인 허증에 절패와 천패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이치에 맞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상태의 감별에 대한 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연상태에는 대표적으로 기원종으로 되어 있는 절패모와 또 천패모로 되어 있는 사종하고 그 다음에 약재 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평패까지만 자연 상태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약재 상태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상태의 브리틸라지아 속에 속하는 식물의 그 구분 기준은 일단 잎의 너비를 먼저 기준으로 하면 되고요. 두 번째 꽃의 색깔, 또 브리틸라리아 속에 속하는 식물은 대부분이 꽃에가 또 무늬가 있거든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무늬의 차이. 그 다음에 잎이 끝이 말렸냐 말리지 않았냐 이걸 기준으로 하고 정리를 하면은 대부분의 내용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이제 절패모를 먼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잎은 보면은 잎이 이와 같이 대생하는 것도 있고요. 이와 같이 호생하는 것도 있고 이와 같이 윤생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일 식물체에서 식물체의 생육 그 시기에 따라서 밑에 부분, 위에 부분 또 이쪽으로 갈수록 그게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잎의 고유한 형태 하나만 가지고 절패모를 설명을 하면은 잘못하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잎의 끝에 보면 이렇게 말려 있고요. 자, 꽃입니다. 꽃은 다망색으로 이게 평행맥이 있고요. 안쪽에 보면 이와 같이 자색 반점이 있습니다. 이게 절패모지요. 자, 천패모입니다. 천패모 중에 권엽패모, 프리틸리아, 시로사 종류입니다. 그래서 시로사 역시 근데 요거는 잎이 굉장히 가늘어요. 가늘고 그 다음에 꽃 색깔이 담자색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잎의 모양을 봐요. 잎의 모양이 보면은 밑에 쪽에서는 대생을 하다가요. 위쪽에 가면 이렇게 윤생을 하잖아요. 꽃이 보면은 여기서는 황록색 꽃이 촬영이 됐습니다. 자, 암자패모입니다. 어떤 면에서 암자색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암자패모나 이름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꽃의 색깔입니다. 꽃의 색깔이고요. 잎은 굉장히 가늡니다. 0.4에서 0.7cm니까요. 자, 이게 암자패모입니다. 암자색 모양을 나타낸다. 그래서 짙은 자색이고 안쪽에 보면 이렇게 황갈색 반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잎 모양을 보면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대생하다가 이쪽에서 호생하는 등등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암자패모 중에 이와 같이 그 꽃 색깔이 다른 것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거는 암자패모 중에 변종에 속합니다. 와부엔시스라는 종류입니다. 와포패모입니다. 와포패모. 노란색 꽃이 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으로 사용하는 밑에 이경은 같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암자패모 중에 꽃의 모양이 변형된 것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숙패모입니다. 감숙패모도 역시 잎이 가늘고요. 꽃 색깔은 옅은 황색이 아주 짙은 흑자색 반점이 있습니다. 이 모양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망색의 아주 짙은 자색 반점. 이건 더 진하죠. 그래서 어떤 문헌에 보면은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녹밀폐모라고 이름이 붙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진한 색깔이라는 이야기죠. 진한 색깔은 이야기. 감수폐모입니다. 사사폐모야. 사사폐모는 기본적으로 잎이 굉장히 높습니다. 잎이 높고 꽃이 옅은 황색이고요. 잎이 높잖아요. 잎이 높고 옅은 황색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꽃에 보면은 홍갈색 반점도 안쪽에는 있습니다. 평패입니다. 평패. 평패인데 평패는 이와 같이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거는 지하의 인경 부위가 이렇게 동전과 같이 바둑알과 같은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평패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보면은 아까 그 절패모 덤벌지하고요. 프리틸라리아 덤벌지 절패모하고 너무나 모양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식물원이 이런 데 보면은 우슈리엔시스라고 이름이 붙은 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덤벌기에 속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덤베르기 절패모에 같은 경우는요, 잎의 너비가 1에서 2.5cm로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잎의 너비가 아주 적어요. 꽃 색깔도 사실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기 덤벌지하고 같잖아요. 근데 정확히 보면 꽃 색깔도 약간 붉은색이 띄고 결정적인 거는 인경이 이와 같이 동전과 같은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평패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약재 상태의 모습입니다. 약재 상태는 뭘 기준으로 하면 되냐면 첫 번째 크기를 기준으로 하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모양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두 개, 세 개 후에 인엽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인엽의 그 크기 비교를 가지고 기준을 하게 되면 웬만한 거는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정서에 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절패모입니다. 표면이 다망색이고요. 비우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아까 평패 이야기했죠? 평패는 주판알 모양이라고 그랬죠. 바둑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벌써 모양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다음에 크기로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게 지금 그 천패 첫 번째 나오는 권엽패 보면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유백색에 속하고요. 이 암자패모, 감숙패모 이런 거가 지금 천패모에 속하잖아요.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냐 크냐 또 대수인엽의 크기가 같냐 이건 다르죠. 그런 모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색표를 이를 기준으로 만들었고요. 토패모 같은 경우는 뭐 모양이 완전히 다르고 색깔도 다르니까요. 식물 상태에서 또 약재 상태에서 구분이 바로 가능한 거죠. 자, 절패모에서 대패를 제일 큰 심화를 제거한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심화입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심화가 다 제거가 되어 있죠. 크고 표면은 유백색이고 다망색이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많은 문헌에 보면은 뭐 인엽이 초승달 모양이다. 이 모양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가 이제 그 주패입니다. 주패. 크기가 작죠. 물론 여기는 이제 확대했기 때문에 요걸 보면 되네. 요게 지금 요게 대패고요. 요게 지금 밑에 거가 주패입니다. 크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적고 심화가 아직 제거가 안 됐잖아요. 안 된 거가 많잖아요. 요거를 주패라고 합니다. 절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패편입니다. 절패편인데 여기 보면은 단면이 보면 평탄하고요. 분백색이고요. 가루가 굉장히 많죠. 분성이 많죠. 물론 겉에 있는 위피도 보면은 이렇게 다망색의 위피를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패모를 이제 절단을 한 겁니다. 자, 이거는 천패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권엽패모입니다. 권엽패모인데 여기서 뭘 기준을 놓고 보냐면요. 두 개 인엽의 크기가 비슷비슷한 걸 먼저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기준이 비슷비슷한 걸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암자패모입니다. 암자패모는 크기는 상대적으로 뭐 작습니다만 이 모습을 봐요. 인엽 크기가 다르잖아요. 작은 것이
큰 것이 작은 것을 둘러싸는, 그래서 많은 내용에 보면은 회중포월이라는 달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암자폐모하고 뒤쪽에 나오는 감숙폐모가 이제 소위 송폐에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송폐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숙폐모보다는 이게 좀 더 작습니다. 감숙폐모가 좀 약간 크고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끝부분이 열리지 않고 닫혀 있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약재 시장에서 이게 워낙 그 송폐가 고가이다 보니까 약재가 혼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혼입되는 경우에 뭘 기준으로 잡으면 되냐면은 이념 크기가 다르잖아요. 이건 같습니다. 이게 위품에 속합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자, 감숙폐모는 앞에 암자폐모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그랬어요. 크기가 인엽의 크기도 회중포월이 그대로 했잖아요. 여기도 보면 위품이 이렇게 되는, 위품에도 보면 요거는 크기가 같잖아요. 크기는 크기가 다른데 요걸 기준점으로 잡으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사폐모는요, 요 모양을 연상을 하면 됩니다. 이 모양의 크기가 일단 크고요. 이게 장원추형이, 그래서 많은 문헌에 보면은 말 이빨 모양으로 생겼다는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겉에 보면은 갈색 반점이고요. 그래서 앞에 그 권엽폐모, 청폐나 뒤에 송폐라고 했던 감숙이나 암자폐모에 비해서 크기가 크고 색깔이 막 이렇게 갈색 반점이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것도 이제 학술적으로는 천폐에 속합니다만은 실제 약재 시장에서는 천폐로 보통 인정을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값도 물론 더 싸고요. 자, 평폐 같은 경우는 주판할 모양입니다. 주판할 모양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엽의 위쪽에 보면 약간 벌어진 부분이 있는 것도 이거 특징은 특징입니다. 자, 신강폐모입니다. 신강폐모가 보면은 여러 가지 모양에서 보면 아까 권엽폐모, 청폐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강폐모 신강지역에서 나온 논문도 보면은 그 약재 구분도 그렇고 실험도 그렇고 그러면은 프리틸라리아 시로사 권엽폐모하고 이걸 비교를 했는데 대개 논문은 예의 없이 이 신강폐모가 권엽폐모보다 효력이 훨씬 좋다, 뭐 이렇게 그쪽에서는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프리틸라리아 시로사 권엽폐모는 천폐모로 해서 고가이고, 신강폐모는 값이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혼입될 수가 있고, 모양이 비슷하니까요. 모양이 비슷하면 혼입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구분하자면은 사실은 신강폐모는요, 끝부분이 편평합니다. 편평하고요. 그 권엽폐모는 끝부분이 좀 뾰족하거든요. 그 표면이 권엽표면은 매끄러운 반면에 이건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지만 하여튼 하실을 막론하고 신강폐모가 저기 시로사 종류의 권엽폐모에 혼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폐모입니다. 이폐모는 모양이 다르잖아요. 모양이 다르고 크고 다망색이고 겉에 보면 이렇게 반점도 있고요. 그래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호북폐모 역시 무늬가 있고요. 호북폐모의 특징이 보면은 위에 그 부위가 이렇게 움푹 패여 있어가지고 뭐 움막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호북폐모의 특징입니다. 태백폐모요. 태백폐모 이 모양을 요걸 유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백색이고 다망색이고 매끈합니다. 이와 같이 종류가 많고 그럴 경우에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기준점을 원래 정품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그 정품 모양과 다른 거가 있으면 다른 종류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다. 이품이 토페모입니다.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약간 붉은색을 띠고요. 겉에 보면 울퉁불퉁하고 주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재양태 감별 검색표 저희가 만드는 내용인데 이걸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에 대한 걸 가지고 이 검색표하고 대비해서 맞추게 되면 정확한 기원종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덤벌지는 다망색이고 편원형이고 비유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평포매 같은 주판을 모양으로 구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이제 천폐모와 사사폐모 요 종류에서 특히 요거는 같은 천폐모라고 그러지만 말 이빨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도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벌써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천폐모 뒤쪽에 암자폐모, 감숙폐모 상대적으로 크냐 작냐, 그 인엽의 크기가 차이가 앞에 거는 비슷했잖아요. 이건 차이가 나냐 등등등등 이런 거 가지고 이 기준점에 맞춰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용할 때 천폐모와 절폐모 또 많은 폐모의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기본적으로 실증에는 절폐모, 허증에는 천폐모로서는 많은 문헌적인 기록이 여기에 근거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유통시장에 많은 종을 차지하고 있는 우슈리엔시스 평폐모의 여러 기록에 보게 되면 효능 등등이 천폐모와 유사합니다. 천폐모하고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러 가지를 정리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도표가 형성이 됩니다. 실증에서 절폐모에서 평폐모, 천폐모로 보다 허증으로. 그래서 우리가 화담을 시킬 때 그나마 아주 노인성으로 허약성으로 겪게 되면 천폐모를 사용하는 게 이치에 맞다. 그러면 남은 것가 뭐냐면 중국의 그 시장에 있는 그 많은 종류의 다른 폐모 종류는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는 문제인데 그네들의 그 포장된 그 학술 논문 등등에 관계없이 어떻게 하냐면 요 수준의 대체약이라고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본 강의는 한약재 감별정보 한약주 중에서 폐모에 대한 약재 상태 감별 부분을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폐모에 대한 보다 한의학적인 대한 자연 상태의 감별, 약재 상태의 감별 등은 포라메디카에 접속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폐모에 대한 대체적인 결과를 설명을 했습니다.